클럽입니다. HLB. 자, 진양권 회장이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월 달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10만 주 금액으로는 한 4억 정도 매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공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피틱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G트리비엔트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2018년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제 뭐 한 3만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보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이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뭐 바닥권 가격에 머물고 있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이제 HLB가 12시 넘어서 이제 급등하면서 여기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제 갔다가 한 번 더 반등을 했죠. 이제 2시 넘어서는 이제 진양권 회장의 이 장내 매입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4,400원까지 한번 두 번 갔다가 일단은 봉으로는 이제 뭐 쌍봉 비슷하게 좀 만들고 떨어졌는데 시간에는 이제 70원 올라서 4,315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가격단은 뭐 일봉상에서는 이제 3,000원대 미만에서 한 4,500원이니까 한 50% 정도 뭐 이렇게 작년 이제 10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 뭐 월봉상으로 보면 계속 이제 바닥권 가격에 있는 종목이죠. 테라피틱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진양권 회장의 이 장내 매수 관련되는 부분은 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에다가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치시면 이제 그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HLB 테라피틱스로 검색을 하시면 이 투자자라면 이게 공시 시스템에는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오늘자로 진양권 제출을 해서 임원 주주, 주요 주주, 특정 정권 및 소유 이제 상황 보고서 관련되는 공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긴 건 아니고 임원 및 주요 주주 해가지고 보고자 진양권 1월 보고 업무 발생일은 1월 18일이고요. 작성 기준일은 23일날 뭐 작성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양권 회장은 이제 66년생입니다. 66년생이니까 저는 71년생이니까 저보다는 지금 한 5살 정도 많으십니다.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아직 뭐 한창 때죠. 서정진 회장하고 뭐 비교하면요 아직 한창 때십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한참 뭐 이제 뭐 한 10년 정도는 더 열심히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작년도 이제 7월 18일에 이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있을 때 이때 0.11% 8만 주입니다. 큰 비중은 아니에요. 올해 1월 23일에 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18만 주에서 10만 주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는 7,400만 주대인데 여기로 하면 18만 주니까 큰 비율은 아니에요. 큰 비율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분이 늘었냐. 그래서 올해 1월 18일, 19일, 22일, 23일, 23일에 이제 장내 매수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15,000주, 36,000주, 7,000주, 39,000주, 2,744주, 요렇게 해서, 10만 주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 단가겠죠. 한 3,800원, 3,800원, 뭐, 900원 사이에서, 사 들어갔다. 여기 이제 금액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되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났습니다. 2시쯤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장내 이제 10만 주 매수, 작년도에 이어서 추가 매수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이제 3,800~900원대고 4억 정도.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8만 주 사드렸고, 안기용 이제 HLB 테라피틱스 대표 같은 경우에도 5만 주 정도 뭐 이렇게 매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경영진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가장 이제 주주들한테 책임 경영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HLB 그룹주들은
이 그룹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지탱하는 힘들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꾸준한 유상증자와 12BW를 통해 가지고 결국 바이오텍은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M&A를 하고 확장을 하면서 주가에 올라갈 때 부담 주는 부분들도 분명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 경영진들이 한 주도 안 팔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금이 되는 대로 최근에 보면 뭐 JYP의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있는 대로 돈만 뭐 있으면 이제 뭐 마련되는 대로 자사주 뭐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50억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몇백억대 정도가 안 되더라도 이런 뭐 매덕 이런 거 말고요. 한 몇십억대 정도? 한 50억에서 한 100억대 정도였던 이 계열사라든지 HLB 이런 쪽에 장내 매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유상증자에도 이제 2022년도에 참여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가치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지분 가치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대출을 해서 이제 자금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금의 일부분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테라페틱스뿐만 아니라 이 경영진들이 HLB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되는 한 해니까 주가의 어떤 저평가를 이제 시장에 알리는 차원에서 가감한 어떤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이 규모 자체가 HLB의 전체 규모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서 이제 회사에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힘들면 경영진 입장에서 좀 가감한 이 앞에 사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한 40억 정도는 최소한 하고요. 그 다음에 HLB도 좀 하고 생명각 뭐 글로벌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모습이 나오면 시장의 신뢰를 좀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승인이 되면 그동안의 어떤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 위에 뭐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소각들도 매출을 안주게 내면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기다려줬고 보답을 한댔잖아요. 보답했으니까 주가 상승도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 이제 뭐 주주 환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동반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IR에 이제 빠졌던 게 왜 주가가 못 가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수가 한 4배 정도 HLB, 이건 뭐 HLB 보면 모든 계열사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만약 그런 식의 없었다라고 하면 이 주식 수 부담이 없으니까 주가는 이미 아마 2019년도에 고점을 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4배가 늘어났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들은 유독 이제 국내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가 일정 부분 안 오를 때까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주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이제 뭐 어떤 이벤트성인 어떤 발언들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래가치 어떤 기대를 하니까 기대를 하면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대표가 그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유상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르노이가 주가가 한참 때는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10만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바이오텍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시장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어떤 기사를 봐도 거의 뭐 동일한 어떤 흐름이고, 이제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래 이제 가장 강점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도 조금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해서 이뮤노믹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돼서 OKN007 관련되는 임상 이상 결과도 이제 수개월 내에 발표되고, 모멘텀은 이제 계열사도 다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어떤 지금 R&D 가치도 낮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교무세포종, 그 다음에 NK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치들이 이제 리보세라니까 감내리주맘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 정부의 어떤 이제 경기 부양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항서제약은 오늘도 1.18% 빠졌습니다. 예,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뭐 원봉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뭐 한 2,000주 정도. 예. 보통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죠. 보통 이제 이렇게 빠지면 뭐 유동성 공급자 예외로 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뭐 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데 크게 지금 공매도 쪽에서는 여기에 영향이 지금 없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도. 그리고 19일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이죠.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450만 주대인데, 자, 이번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가 나올 건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숏커버링이 나오는지, 좀 심하면 이제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이 팍팍 나오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 어떤 이제 가격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체결보다는 상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체 주가 흐름에서는 오늘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 HLB가 일단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 2021년도의 고가까지도 장중에 한번 도달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예, 이 부분들은 못 넘어갈 윗꼬리 있는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탈이 이제 다가오는 1월 말, 그 부분이 좋으면 3월, 그러면 4, 5월 요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주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생적 변수로도 좀 작용한다면 주가에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추세적으로 좀 반영할 공산이 좀 있다. HLB 입장에서는. 그리고 계열사 종목들도 다 같은 흐름으로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내일도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